거울 앞에 서는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서도 거울은 슬쩍 피해 지나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내가 기억하는 나와 너무 다르다는 걸. 야,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괜찮아?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웃으며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이라는 걸. 다른 친구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다 늙은 거지 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니까.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거울 앞에 제대로 섰습니다. 구겨진 셔츠, 색이 바랜 바지, 축 처진 어깨, 초점 없는 눈빛. 정말 내가 이렇게 됐구나. 특별히 이상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바지에 그럭저럭 괜찮은 셔츠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뭔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외출하는 게 더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 눈이 신경 쓰였고 어디를 가든 움츠러들게 됐습니다. 어차피 나 이제 이런 거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옷도 대충 입었습니다. 머리도 대충 넘겼습니다. 거울은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을 만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분이었는데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놀랐습니다.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옷차림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옷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또래셨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특별히 비싼 옷을 입으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옷은 값이 아닙니다. 옷은 마음이에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하지 뭘 입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돈 없어도 품위 있게 살 수 있어요. 단지 3가지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날 그분께 들은 이야기가 제 삶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께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제 나를 봐줄 사람도 없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을 그만두고 나니 정장 입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밖에 나가봐야 동네 마트나 병원 가는 게 전부입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굳이 뭐하러 꾸미나. 편한 게 최고지. 아침에 일어나면 잠옷 비슷한 걸 입고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밖에 나갈 일이 생기면 그 위에 걸치기 편한 걸 하나 더 입습니다. 거울은 잘 안 봅니다. 보면 기분만 나빠지니까요. 머리 대충 빗으면 됩니다. 화장?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하러 합니까? 옷?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70 중반쯤 되셨을 겁니다.
남편분을 몇 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뵀을 때 그분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얼룩이 조금 남아있는 옷,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텅 빈 눈빛.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그분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니 나 하나 챙기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고,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고, 옷차림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거울 보는 게 싫어졌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 너무 초라한 내 모습이 보여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았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꺼려졌습니다. 내가 이런 꼴로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혼자 살더니 저 꼴이 됐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밥도 대충 먹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거울을 안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우연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야? 싶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나를 돌보는 일이 점점 귀찮아지고 대충 하루를 넘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옷차림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외모를 가꾸는 게 허영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내 자신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나를 포기했구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정말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을 6개월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계셨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아파요? 왜 그러니? 할머니가 이상해요. 할머니 같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답니다. 손주들 눈에도 할머니가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답니다. 그리고 제대로 봤답니다. 내 모습을.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늙고 초라하고 힘없어 보일 줄은 몰랐어요. 그날부터 시작했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매일 아침 잠옷을 벗고 제대로 된 옷으로 갈아입기, 머리를 제대로 빗기, 거울 앞에 한번 서보기. 처음에는 너무 귀찮았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해야 하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으니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자세가 달라지니까 기분이 달라졌어요. 기분이 달라지니까
뭔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밖에 나가고 싶어졌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답니다. 산책도 하고 싶고, 문화센터에도 가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 거울 속에 제가 보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같던 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옷차림이 중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는 게 아닙니다. 명품을 걸치려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 옷차림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옷을 잘 입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싼 브랜드 옷을 사야 품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정말 품이 있고 귀티나 보이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돈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세 가지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맞게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평소 입던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깔끔한 블라우스에 예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아, 미안해. 내가 제대로 말 안 했구나. 친구가 미안해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식사 내내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단정한 차림인데 혼자만 운동복을 입고 앉아 있으니 사진을 찍을 때도 자꾸 뒤로 빠지게 됐답니다. 나는 됐어. 너희들만 찍어. 친구들이 아무리 권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운동복 입은 내 모습이 사진에 남는 게 싫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에 걸렸답니다. 차라리 그냥 집에 있을 걸. 친구 생일인데 내가 분위기를 깼네. 다음 날 아침 그 친구가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들 예쁘게 나온 사진들이었는데 그분만 한 장도 없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왜 중요할까요?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기쁩니다. 옷차림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친구 생일에는 조금 신경 써서, 병원에 갈 때는 깔끔하게, 가까운 산책할 때는 편하게, 집에서 쉴 때는 자유롭게, 상황에 맞춰 옷을 바꿔 입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품격입니다. 두 번째는 깔끔하게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꽤 고급스러운 재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처음 그 재킷을 입으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그 재킷 멋있네요. 어디 거예요? 어디서 사셨어요?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킷을 자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땀이 많은 체질이셨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났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쪽에 땀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킷은 고급 원단이라 자주 세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싼 옷인데 자주 빨면 망가지잖아. 그래서 입고 또 입었습니다.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본인은 익숙해져서 잘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냄새 난다고 직접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도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같이 차를 탈 때도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사람이 모인 식사 자리였습니다. 한 지인이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혹시 그 재킷 세탁 한번 하시는 게 어때요?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뭐, 냄새? 죄송합니다, 형님. 그냥 좋은 옷이신데 관리를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그분은 그 재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재킷을 볼 때마다 그날의 창피함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냄새나는 옷으로 각인돼 버린 그 재킷을 다시는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셨습니다. 그분이 입고 계신 블라우스를 보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머, 그 옷 정말 예쁘네요. 어디 거예요? 브랜드가 뭐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샀어요. 네, 10,000원짜리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제가 매일 빨고 다림질하거든요. 옷은 가격이 아니라 관리예요. 그분의 블라우스에서는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이 났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단추 하나 떨어진 곳이 없었습니다. 옷은 살 때는 10,000원이지만 입을 때마다 정성을 들이면 100,000원짜리보다 낫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기 쉬워집니다. 땀 냄새, 그리고 세월이 만들어낸 특유의 냄새. 본인은 잘 못 느낍니다. 익숙해져서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저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속옷과 양말을 갈아입으세요. 외출복은 자주 세탁하세요. 옷에서 좋은 향이 나도록 관리하세요. 아무리 비싼 명품도 냄새가 나면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10,000원짜리 옷도 깔끔하게 관리하면 명품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른 자세로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늘 좋은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색감도 좋고 핏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 좀 힘드신가 봐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왜 그랬을까요? 옷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했습니다. 고개가 항상 숙여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자세가 무너지면 모든 게 초라해 보입니다. 그분은 만성 허리 통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몸이 앞으로 구부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계속되자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세 교정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하시면 점점 더 구부러지실 겁니다. 스트레칭을 배우셨습니다. 자세 교정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른 자세가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계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턱을 살짝 들고 걸으시는 모습, 눈에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옷이 달라 보이시네요. 새로 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옷은 그대로예요. 내가 달라진 거죠. 자세를 바로 하니까 같은 옷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옷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허리를 펴고 서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가슴을 펴고 걸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턱을 살짝 들고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려다보던 땅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세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미 허리가 많이 굽었는데요. 이제 와서 자세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자세를 바꾸는 건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허리를 쫙 펴보세요. 어깨를 뒤로 당겨보세요. 턱을 살짝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 겁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상할 겁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10분이 됩니다. 20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허리를 쫙 펴보세요. 어깨를 뒤로 당겨보세요. 턱을 살짝 들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그겁니다. 바로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게 바로 품격 있는 자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이 지키는 3가지. 첫째, 상황에 맞게 입습니다. 이 자리를, 이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마음을 옷으로 표현합니다. 둘째, 깔끔하게 입습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이 진짜 품격입니다. 셋째, 바른 자세로 입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완성합니다. 이 3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명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액세서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마음입니다. 나를 존중하겠다는 마음,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오늘도 나를 사랑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떤 옷을 입어도 품격이 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내가 가는 곳은 어디지? 누구를 만나지? 이 옷이 그 자리에 어울릴까? 단 1분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옷을 바꿔 입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 집에 돌아오면 옷을 바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냄새는 안 나는지, 얼룩은 없는지, 구김은 없는지, 그리고 세탁이 필요하면 바로 빨래 바구니에 넣으세요. 한 번만 더 입고 하지 마세요. 그 한 번이 냄새를 만듭니다. 세 번째, 하루에 5분이라도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TV 보실 때, 전화 통화하실 때, 그냥 멍하니 서 계실 때, 벽에 등을 대고 허리를 쫙 펴고 그대로 5분만 계세요. 처음엔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2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옷을 살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옷을 입으면 내 마음이 달라질까? 내 자세가 달라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될까? 가격을 보지 마세요. 브랜드를 보지 마세요. 거울 속 당신을 보세요. 그 옷을 입은 당신이 당당해 보이나요? 그럼 그 옷이 맞는 옷입니다. 다섯 번째,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지?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소중히 대했지? 옷을 제대로 입었나요? 자세를 신경 썼나요? 거울을 봤나요?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내일은 하면 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내일은 조금 더 신경 쓰면 됩니다. 이 5가지는 정말 작은 것들입니다. 돈도 안 듭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 수 있다. 옷차림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게 옷차림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당신을 포기했다면 그것도 옷차림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다 봅니다. 당신의 옷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걸. 그러니 오늘부터 옷으로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무너졌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남편 잃고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던 그 할머니. 그분도 70이 넘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뀌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거울 앞에 서고 옷을 고쳐 입고 허리를 한번 펴보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당신의 다음 주를 바꿀 겁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화려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갈하게 나를 돌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명품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정성껏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젊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당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서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옷차림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사랑했나?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사랑하세요. 옷을 고쳐 입으세요. 허리를 펴세요. 거울 속 당신에게 미소 지어 보세요. 오늘도 나는 멋지다. 오늘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오늘을 바꿀 겁니다.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품위 있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고였습니다.